달성군은 지난 22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가을훈봉사단이 주최 주관한 보훈단체 초청 무료 식사 나눔 행사가 지난 18일 지역의 한 칼국수 전문점에서 열렸습니다. 함안주시 대구화수회가 지난 19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혼선이 여전한 우회전 신호에 최근 약물 운전의 위험성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달성경찰서와 함께 우회전 공식과 강화된 단속 기준을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달서구는 지난 20일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주민화합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2026 두류문화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새롭게 기증받은 최신형 이동세탁 차량을 활용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사랑의 빨래방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며 지역 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 주관한 2026 달서 씨름대축제가 지난 20일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열려 전통 스포츠 씨름을 통한 주민화합 축제의장이 마련됐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천 청춘맨션이 오는 6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여름예술 프로젝트 발달한 썸머를 개최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29일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2026 대구 세대공감 하모니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은 지난 22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주 달성군부 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관내 보훈단체장과 참전유공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호국 영웅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꿈이 있는 어린이집의 4세 원아들이 참전용사들을 위해 손수 만든 하트 태극기를 고사리 손으로 전달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 진행된 헌정 공연에서는 반송초등학교 4학년 양수아 학생이 무대에 올라 동요, 오빠 생각과 아름다운 나라를 열창하며 참전용사들의 헌신으로 지켜낸 고국의 소중함을 깊이 새기는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기념식과 함께 보훈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의 온정도 이어졌습니다. 달성복지재단은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마련한 제가 세트 50개를 전달했으며 행사 종료 후 관내 9개 보훈단체에도 격려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정은주 부군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결실이라며 보훈 가족을 위한 촘촘한 행정 지원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참전용사들의 호국정신을 미래 세대로 이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룬봉사단이 주최 주관한 보훈단체 초청 무료 식사 나눔 행사가 지난 18일 지역의 한 칼국수 전문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과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정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송성열 달성복지재단 이사장과 남명숙 다룬봉사단 회장을 비롯해 지역 내 보훈단체 회원 및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룬봉사단은 정성껏 준비한 칼국수를 대접하며 어르신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다룬봉사단에서 별도로 준비한 손수건 50세트를 기념품으로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송성열 달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훈 영웅들의 희생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한편 지역 원로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습니다. 남명숙 다룬봉사단 회장은 보훈가족분들께 작게나마 감사의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보훈단체 회원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잊지 않고 찾아와 따뜻한 식사와 선물까지
챙겨주어 큰 위로와 보람을 느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다룬봉사단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 존중 문화를 널리 알리고 보훈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함안조씨 대구 화수회가 지난 19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창립 62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총회는 함안조씨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대구 지역 종친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식전 공연으로 마련된 고고장구 공연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는데요. 흥겨운 장단과 함께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지며 창립 62주년을 맞은 정기 총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 회기 입장과 국민일에 주문제창이 진행됐으며 참석한 종친들은 선조들의 정신과 가문의 전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내빈 축사와 함께 감사보고, 안건심해 등 정기총회의 공식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화수회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주요 안건을 심의하며 앞으로도 전통 계승과 종친 간 유대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조재일 회장은 가족 간 사랑을 화수회의 근간으로 강조하며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소통과 화합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하는 일 중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숭고하고 중요한 일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아서 자꾸 해볼시하고 연습을 해야 잘하게 됩니다.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 화수회는 여기 다 형님이고 아우고 족하고 아재고 합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어 청년회 조호용 회장은 화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함께 웃고 소통하는 화수회와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안조씨 대구 화수회는 지난 60여 년간 종친 간 유대 강화와 전통 계승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속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세대 간 연결과 화합을 통해 함안조씨의 역사와 가치를 이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신호체계가 바뀐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도로 위에서는 여전히 운전자들의 혼선과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약물 복용 후 운전대를 잡는 약물 운전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달성경찰서 박원식 경감과 함께 우회전 신호 준수 공식과 강화된 단속 기준을 짚어봤습니다. 달성군의 한 교차로 우회전 구간은 운전자마다 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개정 법령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복잡해 보이는 우회전 규칙도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회전은 계기판 속도 제로,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가 기본입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전반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멈춤입니다. 둘째,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춤입니다. 최근 또 다른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약물 운전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기약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나 수면 유도제, 진정제 등 졸음을 유발하는 처방약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못지않게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들은 약을 복용할 때 반드시 설명서를 확인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관련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올해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측정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운전, 오늘 퇴근길부터 꼭 실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통법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 신호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약물 복용 여부를 살피는 작은 습관이 대형 사고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20일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주민화합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2026 두류문화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두류문화 한마당은 월백권의 달배달맞이 축제, 성서권의 와룡민속 한마당과 함께 달서구를 대표하는 지역 전통문화 축제로 세대와 계층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달서구 체육회와 시 구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축제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풍물 공연과 장군 안타, 민요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는데요. 투고 던지기와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 연 만들기,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부스도 운영돼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 6.25 전쟁 당시 먹었던 음식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전통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두류권역 8개 동 주민들이 참여한 민속놀이와 노래자랑 등은 주민 간 화합을 이끄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별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고 응원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이웃 간 소통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두류문화 한마당이 전통문화의 가치를 이어가고 세대와 이웃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새롭게 기증받은 최신형 이동세탁 차량을 활용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사랑의 빨래방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며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하여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불 빨래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는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총 40채의 이불을 수거하고 세탁 완료 후 다시 배달하는 전 과정을 전담했습니다. 현장 세탁 지원에 나선 무지개 봉사단 단원들은 이동세탁 차량을 이용해 이불을 깨끗하게 세탁한 뒤 뽀송뽀송한 건조를 위해 햇볕 아래 빨랫줄에 일일이 널어 말리는 등 정성을 듬뿍 담아 봉사를 펼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소속 무지개 봉사단입니다. 예, 오늘은 장애인 복지관에 이불 빨래 봉사를 나왔습니다. 오늘 이불 빨래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역 재가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거를 해주시고 저희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에 빨래차가 나와서 무지개 봉사단이 빨래를 해서 다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가 쪽으로 다 전달을 해드리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불 빨래를 해보면은 이제 열심히 밟고 해서 뽀송뽀송하게 말려서 이제 보내드리는 게 저희 기분도 좋고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이번 봉사에 활용된 차량은 지난 3월 국제라이온스 협회 대구지구와 라이온스 국제재단으로부터 기증받은 2.5톤 트럭 이동세탁 차량입니다.
기존 세탁 차량의 노후화로 지원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했던 양정숙 전 달성군 여성자원봉사단장과 김노수 전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 제8지역 부총재가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차량 지원을 제안했고, 이것이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의 2025-2026 총재 중점 사업으로 채택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래차가 억수로 노후된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저씨가 국제 라이온스 클럽 라이온스를 하는데 그 총재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래 달성군에 우리 빨래차가 노후됐으니까 이번 봉사 사업으로는 달성군에 빨래차를 주시면 어떨까 해서 견적서 내고 이렇게 성사가 돼서 빨래차가 오게 되었습니다. 빨래차가 오기까지는 우리 이경미 팀장님께서 서류 내고 그거 내고 라이온스도 찾아가고 막 이래 하는 과정은 조금 힘들었는데, 빨래차가 막상 오고 나니까 빨래도 잘 되고 너무 새 거라서 성능이 좋아가고 빨래가 잘 돼서 기분이 좋고 봉사에 대해서 참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빨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더러운 빨래 있어갖고 우리들이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늘리는 거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빨래차를 기부해주신 2025, 2026 그 라이온스 김경웅 총재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약 2억 1천만 원 상당의 이 차량은 내부의 고성능 세탁 시설을 완비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스톱 세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됐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기탁과 달성복지재단 전달을 거쳐 현재 달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위탁 운영 중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월 3회 정기 봉사와 더불어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과 연간사에서 6회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신형 차량 도입으로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위생 취약계층을 향한 밀착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복지관과의 유기적인 협업과 새 차량 덕분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쾌적하고 신속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평소 지원은 물론 향후 태풍이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도 현장에 즉각 출동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 세탁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 주관한 2026 달서 씨름대 축제가 지난 20일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열려 전통 스포츠 씨름을 통한 주민화합 축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달서구민과 달서구 소재의 대학교 재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의 선수들이 참가해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 이번 씨름대 처음인데 결승 가고 싶었는데 결승 가게 돼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경기는 남자부의 청년부와 중년부, 장년부, 여자부는 매화, 국화, 무궁화급으로 나눠 진행됐는데요.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모래판 위에서 뜨거운 승부를 펼쳤습니다. 특히 경기마다 선수들의 힘찬 몸짓과 긴장감 넘치는 승부가 이어졌고, 관람객들은 선수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박수와 응원을 보내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번 대회 결과 남자 장년부에서는 이재훈 선수, 중년부 김주용 선수, 청년부 이진복 선수가 각각 5승을 차지했고, 여자부에서는 매화급 황현아 선수, 국화급 안혜솔 선수, 무궁화급 강민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한 씨름대회와 함께 진행된 팔씨름 대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팔씨름 대회에서는 여자부 이현아 선수, 청년부 이종혁 선수, 중년부 김주용 선수가 각각 우승하며 힘과 기량을 겨뤘습니다. 오늘 축제 구경하면서 팔씨름 대회 한다길래 한번 그냥 재미 삼아 했는데 너무 좋은 경기였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최고! 달서구 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통 스포츠인 씨름의 매력을 알리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생활체육 문화 확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앞으로도 달서구 체육회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신천 물놀이장 등 주요 물놀이 지역 3곳에서 119 시민 수상구조대를 운영합니다. 이번 구조대는 민간 자원봉사자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되며 물놀이객 안전지도와 순환사고 예방 순찰, 위험지역 통제, 현장 응급처치 등 안전관리 활동을 펼칩니다. 운영 장소는 신천 물놀이장과 동촌 유원지, 군위군 동산계곡으로 지난해에도 응급처치와 안전조치 등 1,300여 건의 현장 대응을 수행하며 물놀이 안전지킴이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소방은 사전 안전교육을 마친 119 시민 수상구조대를 통해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20일 달서목재 문화관과 달서별빛 캠프에서 미혼 남녀 만남 행사 달서 별빛 캠프 데이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최초 결혼장려팀 신설 이후 추진해온 100번째 만남 행사로 지난 10년간 1,820명의 청년이 참여해 330커플이 매칭됐고 이 가운데 212쌍이 실제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숲과 별빛을 배경으로 목공 체험과 1대1 대화, 캠핑형 프로그램 등 자연스러운 교류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달서구는 결혼 친화 정책과 청년 만남 지원을 통해 지역 주도의 인구 대응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지역 내 재난사고 우려시설 83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 주변 위험 요인 사전 발굴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무원과 유관기관,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점검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확인했습니다. 달서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지속 관리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지역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 신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에서는 고전압 안전교육과 전기차 분해 조립, 고전원 배터리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실습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022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미래차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해 지역 정비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달성군이 지난 2023년 대구 최초로 도입한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이 누적 이용 5,000건을 넘어서며 지역 돌봄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누적 이용 건수는 5,389건, 누적 보육시간은 22,757시간으로 집계됐으며 월 평균 이용 건수도 도입 첫 해보다 2.7배 증가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야근과 주말 교대 근무 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시간당 2,000원의 부담 없는 이용료와 함께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이용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권역별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보육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는 지난 20일 달성 이룸 캠프에서 경북대학교 미디어 공공성 센터와 함께 우리 가족 디지털 시민 레벨업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AI와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과 보호자의 디지털 시민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 가족들은 AI와 XR 기술 체험, 미래 사회 역량 탐색,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웰빙 실천 활동 등을 통해 올바른 디지털 활용 방법을 배웠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는 앞으로도 전문기관과 협력해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24일 군청 국민소통관에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반부패 청렴 콘서트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존 강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영화와 특강, 공연을 결합해 공직자의 청렴의식과 윤리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영화 속 사례를 통해 청렴 이슈를 살펴보는 청렴 시네마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의 반부패 법령 특강이 진행됐으며 청렴 밴드 스프링스 공연으로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청렴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 문화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성서경찰서는 매월 인권 기반 범수사 부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수사관을 선정 포상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 중심 수사 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영상 녹화와 진술 녹음 실시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율, 범죄 수익 보전 등 인권 보호와 책임 수사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단순한 사건 처리 성과뿐 아니라 민원인에게 진행 상황을 적극 안내하는 기다림을 줄인 수사관, 진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한 진실을 남긴 수사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성서경찰서는 앞으로도 절차적 정당성과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 신뢰받는 수사 행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계명대학교는 지난 24일 성서 캠퍼스 아담스 채플에서 6.25 전쟁 제76주년 추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총학생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2021년부터 이어져 온 학생 주도 추모 행사로 참전 용사와 후손, 국내외 인사 등 750여 명이 참석해 호국영령의 희생과 자유평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행사는 6.25 전쟁 영상 상영과 헌화, 묵념에 이어 참전용사 후손들의 경험과 추모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계명대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통해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힘쓸 계획입니다. 대구 예술발전소와 수창 청춘 맨션이 오는 6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여름 예술 프로젝트 달달한 썸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시와 체험, 강연, 야간 프로그램을 결합한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도심 속에서 즐기는 여름 예술 피서지로 마련됩니다. 대구 예술발전소에서는 세계적인 거장 마르크 샤갈 특별전을 비롯해 청년 예술인 창작전과 레지던시 오픈 스튜디오 등 다양한 전시가 진행됩니다. 또 어린이 대상 체험 프로그램과 성인 아트토크, 야간 개장 프로그램 등 세대별 맞춤 콘텐츠도 운영됩니다. 한편 수창 청춘 맨션에서는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든 시각예술과 연극, 국악 분야 공동 창작 결과물을 선보이는 시민 창작 아트워크 일부 결과전도 열립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들이 예술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머무르는 문화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29일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2026 대구 세대공감 하모니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지난해 창단 이후 아름다운 하모니로 주목받고 있는 대구 장동초 붐동날의 합창단과 제7회 세계 청소년 합창 경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대구학생문화센터 소속 대구 유스콰이어 등 8개 합창단이 참여합니다.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무대에 올라 동요와 가곡, 민요, 가요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음악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특히 발달장애 청소년 합창단과 대한교육기관 합창단,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합창단까지 함께 참여해 세대와 배경을 넘어 화합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번 공연을 통해 교육가족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공감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달서어린이 도서관이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주관하는 2026년 가상현실 독서토론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VR 독서 토론 캠프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상현실 기술과 독서 토론 활동을 결합한 미래형 독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 대상은 달서구 소재 초등학교 5에서 6학년이며 회차별 8명씩 총 16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달서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2회차는 7월 1일에서 8일까지, 2회차는 7월 29일에서 8월 5일까지 접수합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저녁에 이동노동자 쉼터 103개소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쉼터는 배달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점형 백국과 지원 거점 3곳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편의점형 쉼터는 24시간 이용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지원 거점 쉼터에서는 휴식 공간 제공뿐 아니라 무료 노무상담, 권익교육, 생활법률 안내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도 함께 지원합니다. 쉼터 위치 및 이용 방법은 대구 경북 고용복지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옥폭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분여회는 지난 13일 김흥리 일대 휴경지에서 감자 수확 봉사활동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회원 25여 명이 참여해 직접 재배한 감자를 수확했으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달천예술창작공간이 오는 7월 제6기 입주작가들의 창작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 행사를 열고 지역 주민 대상 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오픈 스튜디오는 7월 24일에서 26일까지 4회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사이의 형태들, 형태가 되기 전과 이후 그 사이에 머무는 것들을 주제로 완성된 결과물이 아닌 창작 과정과 변화의 흐름에 주목합니다. 관람객들은 김경렬, 김지민, 박경준, 이채린, 조민주, 최규란, 최승철, 홍정임 등 제6기 입주작가 8명의 작업실을 직접 둘러보며 예술가들의 제작 과정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프로그램은 7월에서 8월까지 2달간 총 15회에 걸쳐 운영되며
입주 작가들이 직접 기획하고 강사로 참여하는 소규모 밀착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차별 정원은 10명 내외이며 참가자 모집은 6월 30일까지 달성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주민들이 예술가의 창작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한우란중학교는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감사와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눈 소식입니다. 제9대 학생자치회는 지난 3월 학교 텃밭을 정비하고 상추, 케일, 가지, 오이, 고추 등 다양한 작물을 심으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땀의 가치를 배우는 한편 수확한 채소를 판매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진행되는 채소 판매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 방문객들의 관심 속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쌈채소 판매를 통해 38만 9천 원의 수익금을 모았으며 지난 4월 원불교 열린날 기념 슈츠 영상 모음전에서 학생자치회가 1등을 차지하며 받은 상금 일부를 더해 총 56만 9천 원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학생자치회는 앞으로도 텃밭 활동과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을 지속해 연말까지 150만 원을 모금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모금에 머물지 않고 감사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학교는 5월을 효의 달로 운영하며 마음 이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과의 대화, 미션, 감사 손편지 쓰기 등에 참여하며 가족과 친구,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나눔 실천으로 연결됐습니다. 최근 학생자치회 학생들과 신규성 교사는 파랑새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과자 꾸러미를 전달하며 지역 아동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승현 학생은 직접 기른 작물이 판매되고 그 수익이 다시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되는 과정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의미 있는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부가 주관한 5월의 감사 함께 학교 이야기 공모전에서 현풍중학교 차가은 주무관이 영상부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특히 차 주무관은 수상자 가운데 행정직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스승의 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학교 현장의 상호 존중과 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에서 총 594건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1, 2차 심사를 거쳐 그림 25건, 사진 15건, 영상 10건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정열 교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실과 교무실의 협력으로 이룬 결실이라며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함께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 학교에 걸맞은 수상이라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현풍중학교는 평소 다양한 인성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과의 정서적 교류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IBMYP 인증학교를 목표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현풍중학교가 실천해온 상호 존중과 협력의 학교 문화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2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